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8월 15일, 즉 우리나라 광복절이 들어있고요. 이틀 후에는, 그러니까 17일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들어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벌써부터 시내 곳곳에 보면요, 머라포티 인도네시아 국기가 걸리고 있고, 시골 마을 입구에는 독립을 축하하는 아치를 세워놓고 험난했던 45년 독립 당시를 추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턴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시작됐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조차 아득한 360여 년의 네덜란드 식민지 역사와 3년간의 일본 식민지, 그 후에도 다시 점거를 해보려고 달려들던 네덜란드에 맞섰던 인도네시아 독립투쟁 역사가 아직까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독립기념일 행사를 아주 크고 성대하게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국민 축제로 승격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광복절 행사처럼 중앙정부만 형식적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마을 곳곳에서도 삐낭나무 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래 자랑을 한다든가, 또 마대자루를 달린다든가 등의 다양한 마을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광복절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행사 비용은 동네 유지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치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동네 진출에 있는 회사에 찬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때 적잖은 찬조를 우리 기업들도 해주게 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광복절이 우리나라처럼 왜 15일이 아니고 17일로 연기되게 되었는지, 그 연유와 독립 준비 과정의 해프닝 등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지난주 7월 달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뱅 인도네시아, 즉 중앙은행이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인플레이션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 통계청 자료가 나오면서 금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목표도 어쩌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또 지난 수요일 콤파스 신문에 보면은 베카페엠 의장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는 아주 넘쳐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코위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뉴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통계상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나 기관마다 다른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요, 짠뜨랑이라고 하는, 바사로 짠뜨랑이라고 하는 재래식 트롤 어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더니 전체 인도네시아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짠뜨랑이라는 어법은요, 어망의 크기만 작을 뿐이지 일종의 트롤을 말하고 있는 어법인데요. 바사로는 하리마우 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싹쓸이 어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어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어민들은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짠뜨랑 어법 금지령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금지하고 있는 트롤 어법을 인도네시아 어민들에게만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일요, 동부 칼리만탄의 사마린다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리타 위자살이라고 하는 분을 제29차 아시안게임 회계 책임관, 즉 끝두아 번다라완 우뭄에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메가와티 PDIP 총재의 딸인 뿌안 마하라니 복지부 장관도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엉뚱한 인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타 위자야 사리가 체육 분야와는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다가 현재 동부 칼리만탄에 있는 까르타네가라 군의 군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 초에 보면 SBY, 즉 유도현호 전 대통령 찌케아스 집에서 2014년 브라보 전 대선 후보를 일단 만나기는 했는데요. 그들이 무슨 협력을 하기로 둘이 합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두 당이 같이 협력하자는 내용을 나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육사 생도 시절부터 아주 치열한 출세 경쟁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육사 졸업부터 결혼, 진급, 그리고 1998년 5월 사태가 나기까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진급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인도네시아 육사에 입학을 해서 유도현호 민주당 총재는 73년에 정식으로 임관을 했고요. 그린드라당 브라보 총재는 이상하게도 74년 한 1년 뒤에 임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아주 머리가 명석한 생도로 알려졌던 브라보 총재가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그냥 유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임관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그때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사 졸업을 앞두고 있던 브라보 총재는 당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인 시티를 자카르타에 가서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현호 전 대통령은 말랑 육사 교장을 마치고 북한 대사를 역임했던 사루오 에디 위보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는 유도현호 씨가 몰래 시티를 만나러 자카르타까지 갔다 온 그런 사실을 교장인 장인에게 일러 바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두 분의 그 친분이 금이 가고요. 경쟁의 관계로 이때부터 돌아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1998년 IMF 당시 SBY 전 대통령은 위란토 합참 의장이 이끄는 대완 허르마탄 버르위라를 거쳐서 메가와티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브라보는 특전사령관으로 재임을 하면서 수하르토 정부의 반기를 들던 14명인가 하는 연예인들을 포함한 일부 정치 반세력들을 제거한 것이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도 그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그린드라당과 민주당 총재를 각각 맡고 있지만 브라보는 2019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SBI는
자기 큰아들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뭔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치적 협력을 하자는 논의를 이번에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는 그런 공동전선을 치고 브라보 먼저 또 그 다음에 SBI 아들이 대통령을 하자는 뭐 이런 식의 정치적 바타 전략을 논의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ARF 회의는 아세안 5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다 같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것처럼 별로 눈에 띄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느니 한미일 삼국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다느냐 하는 그런 뉴스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도 아세안 50주년을 맞이해서 아세안이 정말 누구를 위한 연맹이냐 하는 그런 사설과 함께 오피니언으로 회의적 시각을 장황하게 늘어있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세안은 1년에 100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각국의 국민들을 위한 무슨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협의를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세안 이외의 옵서버 국가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보다 옵서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외교적 각축장으로 전락해서 말만무성한 조직으로 50주년을 맞고 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필리핀 ARF에서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배석해야 하는 통역도 배제를 했다고 하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친북한적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나라 정부가 주문한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미팅을 취소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분을 만났는데 다름 아닌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만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진해 휴가를 하는 중에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가와티 PDP 총재는 김정일과 의남매를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조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의 연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은 괌 포위 작전에 대한 외신이 지난 10일자 신문의 한 면을 다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괌 인구는 16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별로 많지 않지만은 거기는 엄연히 미국령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선제 타격이니 예방 타격이니 등의 전쟁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발언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거기 질세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한에 불바다 공격을 퍼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괌을 공격하려면 우리나라와 일본 영공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뜨낭하게 여름 휴가를 떠나는가 하면은 일상생활까지도 너무 평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피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북한은 김일성 광장에서 그렇게 큰 걸기대회를 열고 핵무기 미사일과 방공포 등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반공연맹이라든지 평통이냐 하는 남한 단체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로 다 갔는지 무슨 결의문도 나오지를 않고 결집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지를 않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사마르가 고속도로 공사하고 ETC 전국 고속도로 요금 정산 컨소시엄은 어떻게든 금년 안에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 정산 시스템을 GTO 카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9월부터 하겠다고 하더니 은행 간 합의가 어려웠던 모양인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자바섬 고속도로 GTO 카드 사용자 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30%가 안 되는 28%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안에 모두 이만희 전자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무데나 대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고잭이죠. 고잭이 문제라는 고발성 보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도는 물론 대로 어디든지 오잭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오잭 주차장처럼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카르타 시내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오잭 파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를 맡고 있는 뻐다강 까킬리마 즉 빽가엘 길거리 행상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쓰레기 청소원들이 아무렇게나 리어커를 도로 역방향으로 막 끌고 다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역주행을 해도 미온족 단속에 그치고 있는 교통경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뭔가 나만 손해라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인지 너도 나도 마음대로 달리고 아무데나 파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